안녕하십니까.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의 김남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의 외증수동 치병 형별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증수동 치병 형별이라는 문장은 이게 한자로 쓰면 이제 오른쪽에 써 있는 이제 그런 식의 글씨인데, 그걸 번역을 하면 밖으로 드러난 증상이 비록 같더라도 치료하는 방법은, 치료법이죠. 치료법은 판이하게 다르다. 다시 말해서 증상만 가지고 치료법을 정하는데 함부로 정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증상을 잘 해석을 해서 그 증상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 증상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을 정해야지, 증상만 가지고 똑같은 증상이니까 똑같은 약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원래는 이제 주단계라는 사람의 격치오론의 문장에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왼쪽에 있는 그 격치오론의 원래 문장을 찾아보니까, 이 주단계 선생은 그냥 뭐 사소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이야기를 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전체적인 맥락은 아닌데, 허준 선생님은 그 숨어 있는 이 격치오론이라는 그 책 안에 들어있는 그 문장을 끄집어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저번에 신영장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앞에 나오는 그림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손진날이라고 써 있는 그 문장은 동의보감의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문장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문장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문장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외증수동 치병 형별이라는 문장, 그 주제에 해당되는 그 문장을 거의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단계가 한 말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 옮겨놨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단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릇 사람의 형체는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 미치지 못하며, 몸집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 미치지 못하고, 살찐 사람이 마른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몸이 큰 사람이나 살찐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몸집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은 몸이 작은 사람들, 키가 작은 사람들, 그런 사람에 보여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게 성인병 같은 게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런 뜻으로 써놓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의 피부색은 흰 사람이 검은 사람에 미치지 못하며, 아리따운 사람이 씩씩한 사람에 미치지 못하고, 옅은 사람이 진한 사람에 미치고, 피부의 색깔을 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판별하는데 좀 진하고 건강해 보이는 그 건강미가 넘치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런. 또 게다가 살찐 사람은 습이 많고 마른 사람은 화가 많다. 피부가 하얀 사람은 패기가 허하고 검은 사람은 신기가 족하다. 형과 색이 이미 다르면 장과 부도 역시 다르니 밖으로 드러난 증상이 비록 같더라도 치료 방법은 판이하게 다르다. 아까 말했던 그 문장이 맨 끝에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바로 뭐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사람을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수시하는 거, 동의보감의 두 번째 문장으로 써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이제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원래 앞에 손진이 말에서는 자연계의 변화, 그다음에 그 우주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발생하고, 그다음에 사람은 또 거기에 맞춰서 어, 적응하면서 사는 어떤 그런 존재라는 게, 사람의 어떤 그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 의미를 써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사람을 그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하나의 커다란 원리를 가지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체에 대한 얘기, 아까 장단, 키가 크냐 작으냐, 대소, 그럼 몸집이 크냐 작으냐, 그런 얘기죠. 비수는 살이 쪘느냐 말랐느냐. 그 다음에 피부 색깔이 검으냐 하얗냐. 근데 피부가 검은 사람이 이제 예, 신기가 족하다 그랬죠. 하얀 사람은 패기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동의보감의 어떤 특유의 체질론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별해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두 개로 가른다면 장단, 대소, 비수, 살쪘느냐 말랐느냐, 몸이 크냐 작으냐, 뭐 키가 크냐 작으냐, 이런 거는 뭐 형태적인 체질론이라고 볼 수 있고, 흑백이라는 거, 피부가 검으냐 하얗냐, 눈창이라도 피부가 야들야들 약하냐 약해 보이냐, 그다음에 피부가 씩씩해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색채론적인 체질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비록 같지만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몇 가지 예를 이제 동의보감에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전공에게 뭔가를 찾아보면, 요통에 대한 거, 허리가 아프다. 그럼 우리는 허리가 아프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원인을 10가지로 구별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신호요통, 담음요통, 식정요통, 또 좌섭요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허리를 삐어서 아픈 거는 좌섭요통 하나에 해당되는 거죠. 어혈요통, 몸 안에 어혈이 있을 때, 죽은 피가 이제 몸 안에 발생했을 때, 출산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어혈요통. 그러면 똑같은 요통이라도 식정요통은 밥을 많이 먹어서 그
비위의 음식물이 정체돼 가지고 소화기에 정체가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요통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좌선 식정 요통, 또 기요통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허리가 아픈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사 같은 경우도 습설, 풍설, 한설 굉장히 많죠. 종류가 10가지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뭐예요? 똑같은 설사라도 그 사람이 설사를 앓게 되는 원인을 찾아서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열이 많아서 그럼 화설, 뭐 서설, 더위를 먹어서 설사를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서설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주설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설사하는 경우, 그걸 주설이라고 우리가. 근데 구설은 오랫동안 설사를 낫지 않는 경우 구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해수 같은 경우도 똑같은 기침의 증상이라도 그 한수, 풍수, 열수, 뭐 습수 등등 여러 가지 식적수라는 것도 있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주수. 아까 그 술을 많이 먹어서 설사라는 경우도 있고 또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야수라 그러면 이제 밤에 기침 많이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그렇게 구별을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에서 밖으로 드러난 증상이 비록 같다 하더라도 치료하는 방법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얘기는 사실은 뭡니까? 증상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원인을 이제 찾아보면 다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치료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을 동의보감에서 이제 허준 선생님이 앞쪽에다가 그냥 바로 써놓은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어떤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생사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겉모습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다. 겉보다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야? 사물의 본성이라는 거는 내부 속에 숨어 있는 거죠. 내부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사물의 본성을 파악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허준 선생님께서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